오늘은 잠언 18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1면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건강한 대화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제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잠언 18장 말씀만 보더라도 이 대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또 13절에 19절에 보시게 되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0절, 21절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봤고요. 20절 같은 경우 보시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고, 또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라고 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그래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생길 수 없었던 문제들이 이제 말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우리 가끔 보면 사람보다 짐승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짐승에게 이 사람이 상처를 받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다 반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제일 먼저 달려나와 반겨주고 꼬리를 흔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때로 거기서 더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가 그 짐승이 세상을 떠나면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보다 더 애절하게 슬퍼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동물에게서부터 조금 힘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처받은 적은 없어요. 뭐 사료를 주고 변을 치워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이런 어려움은 있는데, 이제 언어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일이 없다 보니까 애정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하게 하셨을까? 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 말을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만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면, 분명히 이 자체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기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오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같은 말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나 또 잘못 전달해서 듣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대화를 하지 않고 산다, 이건 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늘 예로 들기를 세월호 빠졌다고 해서 수학여행 없애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말을 안 하고 살겠다, 이건 절대 좋은 일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그러면 내가 이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건강한 대화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훈련을 이제 같이 하는 훈련을 할 터인데, 일단 이 대화에 대한 훈련을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때로는 아이들이 다
분노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 따라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겨날 때마다 아이들도 어른들하고 똑같아요. 살기 싫다, 세상이 힘들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나니까 힘든 거고, 남들만 못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힘들고, 외로우니까 힘들고,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감정들이 생겨날 때에 이걸 뭔가 해소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이들도 똑같이 해소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누가 해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라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주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모로부터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대개 이제 친구를 찾아가요. 과거에는 뭐 선생님도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친구의 비중이 이제 커지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냐면, 그 어떤 누구의 말보다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권위가 있고, 또 부모를 신뢰할 수가 있고, 또 부모의 인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이 정말 귀한 말, 따뜻한 한마디를 얻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용기나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신뢰와 부모의 인정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한순간 찾아 들어왔던 이 분노나 열등감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대화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언어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담아 놓으신 거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어른이 돼서 부모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되는 말, 용기가 되는 말을 들으면 좋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설교를 통해서 듣던, 뭐 특히 어떤 이제 대언의 집회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전달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대화를 우리가 배울 텐데요. 일단 정말 우리가 대화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드린 교재 보시면 건강한 대화의 속성이 한 10가지 나오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니까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체크합시다. 동그라미, 세모, X. 셋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 그냥 뭐 옆 사람 컨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성향을 한번 제가 읽어 나가는 동안에 동그라미, 세모, X로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나는 자녀의 말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머릿속으로 다음 할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신을 표현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줍니다. 4번, 중간에 끊거나 가로채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다시 묻고 확인합니다. 자녀가 말할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시선을 맞춥니다. 자녀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표현이 부족해도 진정한 의도와 마음을 파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유치한 말을 해도 웃지 않습니다. 자녀는 마음이 답답할 때 나에게 털어놓습니다. 다 체크하셨어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10으로 놓고 세모를 5로 놓고 X는 그냥 0으로 놓고 한 몇 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합산해 보세요. 몇 점이요? 되게 궁금하네요. 몇 점이 나오는지. 한 60점 이상 되시는 분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혹시 합해서 60점 이상 되시는 분? 괜찮아요. 굉장히 건강한 부모, 건강한 자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 같으면 이걸 그 남편을 놓고서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 남편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맞장구를 친다. 남편의 마음이 답답할 때 나에게 털어놓는다. 이제 이런 걸 놓고서 한번 또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점수가 이제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여러분들 하여튼 각자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경청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일단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태도를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녀의 눈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눈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심으로 듣습니다. 대화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걸 습관화하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이제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되게 대화하기 힘듭니다. 이게 본인은 또 몰라요. 상대방이 잘 끄덕여 주니까 내가 끄덕이는지 안 끄덕이는지, 또 안 끄덕일 때의 반응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데, 말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반응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데, 특히 아이들 입장에선 부모가 말하는데 고개를 끄덕여 주지 아니하면 진짜 내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아이들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꼭 끄덕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말이 진짜 어눌하고 느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걸 진짜 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셔야 되는데, 힘들어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할 말을 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가능하면,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되게 어려운데 훈련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다 듣고 나서 반응하는 겁니다. 다 듣고 나서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할 말을 미리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내용을 반복해 주거나 다른 말로 바꾸어서 묻습니다. 이거 이제 조금 있다가 연습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8번 피드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들, 아 그렇구나, 그랬어? 정말? 어머나 저런, 세상에, 무지 속상했겠네, 정말 화 많이 났겠다, 이제 이런 피드백의 표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섞일 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경청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가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그 경청의 과정을 좀 보세요. 경청에는 이제 반응이 따르고요. 그 다음에 확인과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린 질문이 오고 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조금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청인데요. 사랑과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합니다.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하면 우리 지금 일상에서는 컴퓨터, TV, 전화기 세 가지가 아마 제일 지금 많이 방해를 할 것 같아요. 언젠가 그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상담 프로 보다 보니까 이 상담에 나온 학생 중에 한 명이 학교에서 집에 와가지고 밤 늦게 잠잘 때까지 보는 엄마의 모습은 톡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톡하는 엄마의 모습만 보게 된다고 하면서 그걸 아이가 고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도대체 엄마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진짜 부모가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중독된 사람들은 정말 한번 빠져들면 뭐 밤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할 정도라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만약에 그와 같은 일로 대화의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걸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이면 자녀하고의 대화를 위해서 TV 시청을 중단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더하여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절대 잃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필요한데 피드백을 보여줍니다. 이제 부모의 맞장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제 대답해 주는 거겠죠. 그리고 더 표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준다라고 했는데, 이 더 표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준다라고 하는 건 이제 질문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감정은 감정으로 받아준다고 했는데, 아이가 화가 난 듯한 표현을 하게 되면 일단 아이와 똑같이 이 똑같은 감정 상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난을 동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저런 되게 화났겠네, 이제 이런 식의 표현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감하고 전달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 감정은 해소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말하는 데 있어서 일단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일단 아이가 말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 입장에서 아이가 부당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친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겪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라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갖고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 반응은 공감하는 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과 정리가 필요한데, 자녀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이제 요약 정리해 주며 확인합니다. 아이가 길게 이야기하는 일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보다는 여자아이들이 조금 이제 이야기가 길어질 수가 있는데, 듣다 보면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약 정리해서 확인을 해 주게 되면 아이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약이 안 되면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남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선생님 때문에 화가 난 거구나, 선생님이 부당하게 너를 혼냈구나, 이런 말로 요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했는데 내가 숙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러면서 길게 이야기를 하지만 요약하면 네가 숙제 때문에 선생님한테 혼났구나, 이런 식의 이제 정리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완곡하고 세련된 언어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건 이제 아이의 언어 훈련을 시켜주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아이들이 이제 과격한 표현으로 뭐 짜증나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짜증을 표현할 때 그 단어 자체가 이렇게 별로 유쾌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 세련된 언어로 정리해 준다라고 하면 네가 진짜 화가 많이 났구나, 똑같은 말로 반복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요약 정리하는 과정 중에 네가 진짜 짜증이 많이 났겠구나, 이런 말보다는 네가 지금 마음속에 분노가 끓고 있구나, 이런 식의 이제 이 세련된 언어를 사용해 주시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짜증이란 단어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제 화가 난다, 뭐 분노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필요하면 도움과 정보와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열린 질문과 함께 마무리를 하시는 건데, 일단 정답을 주시면 아니 됩니다.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질문하는 거. 이 질문이 이제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도록 도와주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질문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넌 어떻게 쓰면 좋겠니? 이런 질문을 꼭 한 번씩 해주세요. 아이가 생각하고 아이가 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질문에 아이가 답을 하게 되면 그 자녀의 결정과 생각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함께 기도까지 해줄 수 있으면 진짜 좋지요. 일단 이 열린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모님들이 닫힌 질문과 열려있는 질문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 뭐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라면 할 것이지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잘 다녀왔니,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공부 열심히 했어, 이게 다 지금 닫힌 질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열린 질문이라고 하는 건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 이제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왜 그렇게 생각해? 이유까지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말하고 나면 진짜 좋은 생각이네. 혹 그 아이가 말한 것이 만약에 부모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생각을 거기까지밖에 못하냐, 또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다른 또 생각은 없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른 길은 없을까? 한 번 더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이런 질문보다는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오늘 학교에서는 어떤 질문을 했니? 라고 물어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뭔가 아이가 배운 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니?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경청을 우리가 하기 위하여서, 경청에 위하여서 공감적 대화를 이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그렇게 반응할 때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두 장으로 나갔는데 다 받으셨죠? 두 번째 장 보시면 공감적 대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이제 부모님들의 반응과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나가면 잘 기억도 안 되고 굉장히 지루해요. 그래서 오늘은 상황극으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황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보여주실 건 없지만 그 대신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 우리 정민경 집사님부터 일단 받아보세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아니 그거 하나는 이요셉 전도사님이 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아 있어요? 네. 자 일단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이가 씩씩거리고 두려우면서 이제 인철이랑 안 놀 거야, 나쁜 놈, 못된 놈이라고 자 말할 때, 자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라고 말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십니까? 누가 말해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지금 우리 아이가 이제 누구랑 안 놀아, 나쁜 놈, 못된 놈 이러면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신다고요? 놀지 마, 이제 나왔어요. 자, 상관없어요. 일단 솔직해서 좋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놀지 마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의 마음. 자, 여긴 지금 그 잘못된 반응의 예가 하나 있는데 우리 정 집사님이 그러실 리가 없겠지만 엄마 반응을 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마이크 대고. 예. 그럼 말하면 못 써. 친구와 사이좋게 놀아야지. 가서 화해하고 와, 얼른. 예. 자, 이럴 때에 이제 엄마의 반응, 이럴 때에 아이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 진유한 어린이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 아니야. 친구를 욕하는 나는 나쁜 놈 아닌가 보다. 화도 나고 죄책감도 생기고 혼란스럽네.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일단 씩씩거리고 있을 때에 그것을 이제 무조건 나무라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바람직한 반응은 어떤 것인지 엄마가 반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화가 났구나. 인철이하고 싸웠어? 저런 화가 많이 났구나. 우리 귀한 아들이 인철이가 우리 귀한 아들을 인철이가 화나게 만들었구나.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예,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하시게 될 때 자녀가 느끼는 마음 읽어주시겠어요? 엄마는 내 편이야. 마음이 풀렸어. 슬쩍 다시 나가서 인철이하고 놀까? 예, 이런 식의 반응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잘해주셨고요. 감사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넘겨주시고, 예, 그림 그리기 숙제를 하던, 예? 이제 어쨌든 저는 안 읽을 테니까 이제 알아서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그리기 숙제를 하던 초등학교 1학년 딸이 나는 그림 못 그리겠어, 못해, 안 할래, 난 바보인가 봐 하고서 말할 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그림이 아니라 악기를 연습하던 아이도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아이들이 이제 흔히 보일 수 있는 반응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런 반응을 보일 때에 잘못된 반응, 엄마 반응을 오세희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러니? 열심히 해봐 이 바보야. 이건 절대 오 집사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자, 이럴 때의 자녀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그림이 너무 어렵다. 나는 정말 바보인 것 같다. 하고 싶지 않다. 예, 무작정 이제 하라고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게 오히려 더 진짜 아이를 바보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람직한 반응은 어떤 것인가 다시 읽어주세요. 그림이 어려운가 보구나. 너무 잘 그리려 하지 말고 학교 점수에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너를 표현해 보렴.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딸이 바보일 리가 있나? 절대로 바보가 아니지.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자녀의 반응. 내가 그림을 못 그려도 바보가 아니구나. 여잔데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시 그려봐야지. 예, 이제 이렇게 아이의 마음에 다시 힘과 용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잘하셨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나 이제 학교 안 갈래라고 하는 말을 할 때입니다. 자, 잘못된 반응에 엄마 보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학교를 안 가다니. 어떻게 학생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니? 응.
아니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공부시키는데 너는 잔소리 말고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절대 경험해 보시지 않은 일을 지금 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부모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자녀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든지도 몰라. 정말 학교 가기 싫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에. 자, 그러면 이제 바람직한 엄마 반응은 어떤 건가를 좀 보겠습니다. 학교 가기 싫은 모양이구나. 학교에서 화내는 일이라도 있었어?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해보렴. 엄마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 마음이 힘들었나 보구나. 네. 자녀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엄마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구나. 날 이해하신다. 학교에서 어려웠던 일을 다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요 지금 자녀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지금 뭔가 아이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에 따라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아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반응이 따뜻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어려웠던 일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반응이 아이의 마음을 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춘기의 자녀들이 도대체 말을 안 하려고 한다, 도대체 애가 입을 다물고 이야기를 안 한다라고 하면 그 마음을 닫아놓은 데는 부모의 책임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이제 그걸 다시 열기 위해서는 역시 부모의 노력, 부모의 말이 필요한데, 그 부모의 대화가 이런 방식입니다. 뭔가 화나는 일이라도 있었니? 엄마가 도와줄 일은 없니? 마음이 되게 힘들었나 보구나. 공감하면서 경청하고 반응한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마음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다 미워하고 말할 때,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나쁜 거야. 누가 엄마 아빠한테 버릇없이 그런 말을 하니? 너 아주 못됐구나. 엄마 아빠를 사랑해야지. 응? 그래야 예수님 널 사랑하시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이제 자녀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내 마음을 모른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 나는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어쩔래? 화가 난다.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삐뚤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람직한 반응은 뭔가 다시 읽어주세요. 우리 아들 이리 와보렴. 뭐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 우리가 내 마음을 몰라주었나 보구나. 미안하다. 이야기를 좀 해주겠니?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한번 말해보렴. 정말 한번 들어보고 싶어. 일단 듣고자 하는 노력이 표현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않겠구나. 내가 실수해도 사랑하시는구나. 엄마 아빠가 존경스럽다. 아이들이 보세요. 지금 이제 상황은 아이가 부모님을 미워하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자녀의 마음이 엄마 아빠를 존경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제 미움이 존경까지 가는데, 이 존경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이해, 자녀의 마음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여기 지금 표현대로 보시면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 사과를 하는 건 사람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존경을 받을 수 있게 격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이런 표현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상황입니다. 자녀가 피아노 학원 가는 시간이면 엄마 또 배가 아파 하면서 말을 할 때에 잘못된 반응 보여주실래요? 배가 아프긴 뭘 아파? 너 피아노 학원 가기 싫어서 그렇지? 내가 다 알아. 잔소리 말고 빨리 갔다 와. 열심히 연습해야 해. 알았지? 평소에 화를 내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목소리로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부모가 말할 때에 자녀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정말 배가 아픈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무 하시네. 정말 화가 난다. 피아노고 뭐고 다 싫다.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예, 일단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반응을 듣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조금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바꿔서 이제 바람직한 어머니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자 어디 이리 와보렴. 엄마가 배를 만져줄게. 아이고 우리 딸이 배가 아프구나. 한번 말해보렴. 태어나고 가는 게 마음에 부담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선생님이 무서워서 그러니? 그것도 아니면 왜 그럴까?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자녀의 반응이 엄마가 따스한 손으로 배를 만져주니까 참 편하다. 엄마는 내 마음을 잘 이해하신다.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다. 피아노 학원을 바꾸어 달라고 부탁드려 볼까? 네. 지금 이 이제 어머니의 반응 속에는 그 아이의 아픔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더해서 스킨십이 이제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몸도 편안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모의 이제 그 몸을 통한 리액션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제 푸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상황. 이건 유현승 집사님 마이크 가지고 계세요? 네, 하나 부탁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 딸이 학교에서 격한 목소리로 집에 전화해서 혜영이가 친구들 앞에서 내가 잘나지도 않은 주제에 잘난 척 한다고 그랬어 하고 말하면서 엉엉 울 때에 먼저 잘못된 반응의 예를 보여주시죠. 평소에 안 쓰던 말투 해보시려니까 되게 어려우시는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지 말아야겠다. 내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내 편도 안 들어주고 엄마 아빠는 날마다 기도 안 하고 정말 싫다. 아, 이 여자 이 자녀가 딸이다 보니까 딸 역할까지 다 커버해 주셨습니다. 자, 이 자기 자신이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바람직한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엄마의 반응 보시면 이제 충분히 공감해주고 충분히 이해해주는 그 표현이 그대로 그냥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 아빠는 정말 내 편이다.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신다.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하고 나니 마음이 좀 풀린다. 생각해보니 나도 잘못한 게 있을 것 같다.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먼저 혜영이한테 화해하자고 해야지. 예. 아이가 부모로부터 이해를 받고 난 다음에의 이 친구를 이제 대하는 반응이 적대감이 아니라 이제 화해의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 이런 변화를 순식간에 이루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반응은 아이의 마음을 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상황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이거 지금 여러분들 쭉 읽어가면서 이제 그런 이해는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들이 달라지더라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되는가.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놓고 직접 읽어가면서 뭐 비슷할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놓이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7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이제 한번 조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경험한 어떤 자녀의 상황 한 가지 사건을 하나 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 반응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반응했을 때 내 자녀의 마음은 어떠했겠을까 한번 이제 추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여러 아이들의 이 반응,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서 내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우리 아이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본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들 스스로 말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말을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반응을 보여주는 건 그것 또한 처음부터 쉽게 잘 되는 건 아닌데,
바꾸어 가려고 애를 쓰면 바꿔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은 자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자녀를 세워주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말은 자꾸 연습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정말 상처받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연습해서 생명의 말을 하려고 하는 훈련을 해나가지 아니하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자꾸 시뮬레이션하고 연습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교재, 아까 이제 앞페이지에 앞장 교재예요. 앞장 교재에 마지막에 안 봤던 그 경청의 유익을 좀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부모가 경청하는 것을 잘 해주게 되면 자녀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부모가 자녀하고 이야기를 하고자 애를 쓰게 되면 자녀는 다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자녀의 마음과 감정이 순해져요. 그리고 마음과 감정이 순해지면 성품이 순해집니다. 그리고 성품이 순해지면 부모와 자녀 간에 이제 신뢰감이 증진되고요. 그러면서 자녀가 성장하고 자녀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녀가 용기를 얻는 일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자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가 치유되고 자기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자녀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화나고 짜증나서 치워버리고 덮어버렸을 수 있었던 문제를 부모하고 대화하는 과정 중에 생각하고 깨닫고 해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뭐가 좋을까 고민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죠.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더 나아가서는 부모도 자녀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제 새롭게 배워 나가는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대화하는 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훈련하시고 연습하세요. 그리고 먼저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연습하고 들어보고 배워본 대로 조금씩이라도 좀 해나가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고, 시기가 지나면서 어쩌면 이 청소년 시기에 대화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노력들이 포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시기를 지나가면서 훨씬 또 많은 대화들로 이야기꽃을 피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화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더 건강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